여러분은 선행이 얼마나 크게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조선시대에 가난한 백성이 여러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에 대한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양에서 멀지 않은 한 작은 마을에 김서방이라는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본명은 김덕보, 아내와 두 아이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김덕보는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습니다. 수확의 절반을 지주에게 바쳐야 했기에 가족이 먹을 것도 늘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김덕보는 마음만은 부자였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자신이 굶더라도 나누어 주었고 길에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자꾸 남을 돕는 거예요? 김덕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가난한 것은 돈이 없어서지 마음까지 가난할 필요는 없지 않소? 우리의 선행이 돌고 돌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오. 그래도 걱정 마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알려주고 싶소. 김덕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덕보는 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루 온종일 품팔이를 하고 받은 돈은 고장 엽전 몇 입. 이걸로 쌀이라도 조금 사야 하는데. 그때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눈이 쏟아졌습니다. 김덕보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저건 사람이잖아. 김덕보는 달려갔습니다. 나이 든 노인이 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김덕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누더기 같은 두루마기를 벗어 노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업고 가겠습니다. 저희 집이 여기서 멀지 않으니 거기서 몸을 녹이세요. 하지만 말씀하세요. 김덕보는 노인을 업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두루마기도 걸치지 못한 김덕보는 거의 얼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노인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주어서 추위에 떨며 겨우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여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길에 쓰러져 계신 어르신을 모셔왔소. 빨리 불을 지펴 드려야 하오. 하지만 우리 집에는 땔감도 얼마 없는데. 괜찮소. 내일 내가 더 구해오면 돼요. 김덕보의 아내도 남편을 닮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불을 지피고 마지막 남은 쌀로 죽을 끓였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시고 기운을 차리세요. 노인은 따뜻한 죽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댁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 눈 속에서 얼어 죽었을 것이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노인은 사흘 동안 김덕보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김덕보 부부는 자신들이 굶더라도 노인에게 따뜻한 밥을 드렸습니다. 아이들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 나눔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건강을 회복하자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덕분에 살았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김덕보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은혜는 무슨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어르신, 몸 조심히 가세요. 혹시 필요한 것이 없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아이고, 괜찮습니다. 노인은 김덕보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귀한 사람이오.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소. 그대를 기억해 두겠소. 아닙니다. 그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몸 조심히 돌아가셔요. 노인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김덕보는 그 노인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김덕보는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인적이 드문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김덕보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양반이 강도 3명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가진 것 모두 내놔. 제발. 이것은 안 됩니다. 강도 중 하나가 양반을 때렸습니다. 김덕보는 주저하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만두지 못할까? 강도들이 돌아봤습니다. 뭐야, 이놈은? 너도 죽고 싶으냐? 김덕보는 겁이 났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찌 사람을 이렇게 해치는 거냐? 하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강도들은 김덕보의 말을 비웃으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군에 순찰되었습니다. 저기 관군이다. 도망가자. 강도들은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김덕보는 쓰러진 양반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양반은 다친 곳은 없었지만 크게 놀란 상태였습니다. 고맙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다행입니다. 크게 다치지 않으셨네요. 김덕보는 양반을 안전한 곳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양반은 김덕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인이시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혹시 그대의 이름을 알 수 있겠소?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나는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소. 제발 이름을 알려주시오. 김덕보는 난처해했지만 양반의 간청에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김덕보라고 합니다. 저기 마을에 사는 평범한 농부입니다. 김덕보. 꼭 기억하겠소. 양반은 떠났습니다. 김덕보는 그 양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아버님, 한양에 오는 길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들은 강도를 만난 이야기와 김덕보가 자신을 구해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 사람 이름이 김덕보라고 했느냐? 네, 아버님. 파주에 사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람이구나. 지난 겨울에 나를 구해준 바로 그 사람이다. 네? 아버님을? 아버지는 지난 겨울의 일을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감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버님과 저를 모두 구해준 것입니다. 이런 우연이. 우연이 아니다. 하늘의 뜻이다. 그만큼 착한 사람이기에 하늘이 우리를 그에게 인도한 것이다. 아버님,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물론이다. 하지만 서두르지 말자. 좋은 기회를 기다리자. 그리고 제대로 보답하자. 그로부터 몇 달 후 가을이 되었습니다. 김덕보의 마을에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관아에서는 마을을 폐쇄하고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게 했습니다. 김덕보의 2 아이들도 역병에 걸렸습니다. 아버지, 아파요. 아내는 울면서 김덕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죽으면 어떡해요? 김덕보도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약초를 구해오겠소. 하지만 마을이 폐쇄되어 아무도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습니다. 밤에 몰래 나가겠소. 산에는 약초가 있을 것이오. 그날 밤 김덕보는 관군의 감시를 피해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김덕보는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었고 위험한 짐승들이 있었지만 그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의원에게서 들었던 약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몇 시간을 헤매던 중 김덕보는 절벽 아래에서 약초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딘다면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김덕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절벽을 내려가 약초를 캤습니다. 가방을 약초로 가득 채우고 올라오던 중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김덕보는 떨어질 뻔했지만 가까스로 나무 뿌리를 붙잡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올라왔을 때 그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초는 무사했습니다. 김덕보는 마을로 돌아와 약초로 약을 다렸습니다. 먼저 자신의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몸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김덕보는 기뻐하며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이웃집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덕보는 남은 약초를 들고 이웃집으로 갔습니다. 여기 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드리세요. 하지만 이것은 대개 아이들을 위한 것 아니오? 우리 아이들은 이미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김덕보는 마을의 모든 환자들에게 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산에 가서 더 많은 약초를 캐왔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약초를 캐고 약을 다렸습니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덕보에게 감사했습니다. 김서방 덕분에 살았소. 은인이시여? 하지만 김덕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입니다.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소식은 관아에 전해졌고 결국 한양까지 전해졌습니다. 김덕보에게 도움을 받은 아버지와 아들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파주에서 역병이 돌았는데 한 농부가 마을 사람들을 모두 구했다고 합니다. 그 농부의 이름이 무엇이냐? 김덕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역시 그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진정한 성인이다. 아버님, 이제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그렇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당장 준비하자. 며칠 후 파주 마을의 관아의 사또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사또님께서 왜 이런 작은 마을에? 사또는 김덕보의 집을 찾았습니다. 김덕보는 어디 있는가? 김덕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김덕보입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사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못이 아니라 큰 공을 세웠다. 그리고 사또는 한 통의 어명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전하의 명이시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가 어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 이조판서 박대감과 현 예조참판 박참판의 상소에 따라 파주거주 김덕보의 공을 기려 다음과 같이 명한다. 김덕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대감? 박참판? 누구시지? 사또가 계속 읽었습니다. 첫째, 전인 신분인 김덕보에게 양인의 신분을 부여한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천민에서 양인으로.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둘째, 김덕보에게 토지 30마지기를 하사한다. 평생 남의 땅에서 소작을 하던 김덕보에게는 상상도 못할 재산이었습니다. 이제 그도 자기 땅을 가진 자장농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김덕보에게 은자 100냥을 하사한다. 100냥. 김덕보는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넷째, 김덕보의 자녀들에게 서당 교육 지원과 향시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평민의 자녀임에도 과거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섯째, 김덕보를 마을의 이장으로 임명한다.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는 직책으로 명예로운 자리였습니다. 어명이 끝나자 멀리서 가마가 다가왔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박대감이었습니다. 김덕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르신. 그때 그 어르신이시군요. 박대감은 김덕보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서방, 자네를 찾기까지 시간이 걸렸네. 자네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야. 그리고 내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다. 또 다른 가마에서 박참판이 내렸습니다. 김덕보는 더욱 놀랐습니다. 당신은 강도에게. 그렇소. 그때 나를 구해준 것도 김서방이었소. 박대감이 설명했습니다. 자네는 나와 내 아들을 구했다. 그것도 모르고 구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구했다. 이것이 진정한 선행이다. 저는 그저
그리고 이번에 역병에서 마을 사람들을 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네 스스로도 위험을 무릅쓰고 약초를 캐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더군. 박참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임금님께 상소를 올렸고 임금님께서도 자네의 덕행에 감동하셔서 이런 상을 내리신 것이요. 그날부터 김덕보의 삶은 크게 나아졌습니다. 먼저 신분이 양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천민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로운 평민이 되었습니다. 관아에서 토지도 정식으로 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김덕보는 이제 자작농이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우리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김덕보는 은자 100냥의 일부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는 마을의 과부들과 고아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고 병든 사람들에게는 약값을 주었습니다. 김덕보의 두 아들은 서당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대감이 보내준 책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김덕보는 이장이 되어 마을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는 공정하고 따뜻하게 마을을 이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지혜롭게 중재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김덕보의 농사는 크게 번창했습니다. 30마지기의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확의 일부는 항상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었습니다. 큰아들은 열심히 공부하여 마침내 향시에 합격했습니다. 비록 한양의 대과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고향에서 훈장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작은 아들은 의술에 관심이 많아 마을의 의원에게 의술을 배워 간단한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대감은 종종 김덕보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김덕보와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김서방, 요즘 마을은 어떠한가? 대감님, 모두 평안합니다. 이 모든 것은 대감님 덕분입니다. 아니네. 자네 덕분이지. 자네가 마을을 잘 이끌어서 그런 것이네. 박대감은 김덕보에게 때때로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김서방, 백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대감님, 백성들은 거창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안하게 먹고 살고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랄 뿐입니다. 박대감은 김덕보의 말을 귀담아 들었고 그것을 조정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김덕보가 이장이 된 후 마을은 크게 변했습니다. 그는 박대감의 도움을 받아 마을에 작은 서당을 세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도 무료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을에 공동 우물을 파서 모든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자신의 곡식을 내놓아 마을 사람들이 굶지 않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덕보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우리 이장님은 정말 성인이십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좋아졌어. 김덕보의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몇 년 후 임금님은 순행을 하다가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관리가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 마을의 이장 김덕보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선행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김덕보를 불렀습니다. 내가 김덕보인가? 김덕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전하. 짐이 듣자 하니 내가 마을을 잘 이끄는 이장이라 하더구나. 황송하옵니다. 임금님은 김덕보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인품에 감동했습니다. 이 마을을 모범 마을로 지정하고 세금을 3년간 면제하노라.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김덕보는 이제 쉰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을의 이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넉넉했습니다.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고향에서 훌륭한 훈장이 되어 많은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중 몇몇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의술을 더 배워 마을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검소하고 착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과부들과 고아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작은 선행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도움의 손길 하나, 그것이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하루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